자, 오늘은 첼시 맨유 프리뷰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키워드 형식으로 볼 건데 옛날 프리뷰를 할 때 키워드 형식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들은 이렇습니다. 뭐 결장자, 선발 라인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장자부터 보시죠. 결장자는 일단 첼시 쪽을 보면은 7엘, 코바치치, 캉테가 결장입니다. 이건 컨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컨펌이 아니더라도 7엘은 이제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 됐고, 캉테는 무릎이 좀 뒤틀렸고, 코바치치는 햄스트링이기 때문에 코바치치 자체는 이미 장기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그 외에 못 나올 만한 선수가 뭐 하베르츠가 아직까지 경기력이 안 되면 못 나오고, 또 루카쿠가 아직 경기력이 안 되면 못 나오는 정도가 있겠습니다. 맨유는 좀 많죠. 맨유 역시 카바니, 맥과이어, 포그바, 바란, 그린우드 정도가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과이어 정도만 빼고 나면 전부 부상 혹은 질병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거기다 이제 캐릭이 컨펌한 것대로 루크쇼하고 프레드도 출전이 가능할지 조금 의심된다. 출전 여부가 의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두 팀 다 인원수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정도 결정자는 있다라는 거, 그걸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장자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걸 다 떠나서 결장자만 놓고 봤을 땐 맨유가 조금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맥과이어, 바란이 동시에 빠지면서 바이하고 린델레프 혹은 필존스, 린델레프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찾든 이런 식으로 중앙 센터백이 완전히 붕괴 수준이 됐거든요. 주전급 두 명이 빠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맨유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결장까지는 아니지만 공격력의 부재도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들어 득점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비들의 득점으로 메우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유는 그거보다 사정이 조금 더 안 좋고요. 리그만 봤을 때 초반에 막 두 골, 한 골 몰아넣던 호날두도 4경기 무득점마다 토트넘전에 한 골, 그리고 나서 2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유달리 호날두가 득점이 좀 떨어진다. 왜냐면 리스 제임스가 4골 4도움이거든요. 근데 호날두가 4골 2도움이에요. 이 공격수와 수비수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 날두의 득점력도 조금 호날두의 득점력도 좀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첼시의 입장을 보자면 루카쿠가 말매전에 부상당해서 이제 돌아왔고, 하베르츠도 약한 부상 정도 입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상 이후니까. 근데 기존에 그들이 넣었던 골들을 봤을 때 루카쿠는 3골, 하베르츠는 2골이기 때문에 리그에서 이 두 명도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격력의 결장 혹은 공격력의 부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는 이 정도 보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선발 라인업 보도록 하죠. 가디언의 선발 라인업을 일단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만 놓고 봤을 땐 글쎄요, 맥토미니보다는 반더비크를 원하는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더비크가 솔샤르 감독이 경질을 했던 와포드전에 제일 좋기도 했고, 글쎄요, 맥토미니하고 프레드 동시에 놨을 때, 그리고 마티치를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무게중심이 너무 뒤거든요. 특히 마티치는 좀 무게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박투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포그바가 없는 상황에선 반더비크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더비크가 나오는 것이, 프레드는 그래도 맥토미니보다 좋으니까 프레드 반더비크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쪽은 이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샬이 조금 배제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린우드하고 카바니가 못 나오는 상황에서 산초가 일단 득점이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호날두, 레시포드는 나와야 하니까 요렇게 꾸리는 것이 글쎄요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캐릭이 이 감독으로서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솔샤르 감독 이후에 조금 다양한 전술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솔샤르 감독이 했던 전술을 수정만 하고 갖고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가디언의 라인업 중에는 글쎄요 맥토미니를 빼고 반더비크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하베르츠, 오도이, 마운트가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하베르츠는 약한 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루카쿠가 없을 때 하베르츠를 계속 제로톱으로 썼기 때문에 저쪽에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운트도 뭐 주력이고 오도이는 좀 왼쪽에서 괜찮으니까 저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카쿠를 선발로 예상하는 곳도 있고 선발이었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투엘은 선발은 조금 어렵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벤치에는 돌아왔지만 선발로 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땐 교체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더라도요. 뭐 미드필더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캉테, 코바치치가 없다면 치크, 조르지뉴가 요즘엔 최선이거든요. 사울보다도 치크가 훨씬 좋고 바클리보다도 치크가 훨씬 좋으니까 어떤 면에서 공격적인 측면은 캉테보다 나은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치크 조르지뉴는 글쎄요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 치크 혹은 바클리 치크가 되면 됐지 치크가 굳이 빠질 일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비진도 글쎄 여기 아스필리쿠에타가 챔피언스 리그 때는 나왔었거든요. 알론소 대신. 그것과 뭐 텐센 자리에 찰로바가 나오니까 그거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이견의 여지가 크게 없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키워드가 저걸 거예요. 제임스 vs 호날두. 저걸 보죠. 자, 믿음직한 득점원들을 비교한 건데 첼시와 맨유 둘 다 슬픈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호날두도 최근에 챔스는 정말 좋아요. 매 경기 골을 넣고 6골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리그는 되게 아쉽단 말이에요. 4골이면 초반의 기세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이 토트넘전 골 제외하고 나면 최근엔 제대로 된 골이 없으니까. 제임스는 너무 잘하는 건 맞아요. 제임스만 띄워놓고 보면 제임스는 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이 선수의 포지션이 윙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놀드도 그렇고 뭐 칸셀로도 그렇고 윙백들이 득점에 관여하고 도움을 해주고 이거는 현대 트렌드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제임스가 첼시 최다골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윙백이 최다골인 거는 살짝 문제거든요. 물론 제임스가 4골 4도움으로 좋은 스탯을 쌓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맨유는 제임스, 첼시는 호날두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이게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요. 키플레이어 겸 개인적으로 주요 득점원들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장단점은 이제 7회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첼시는 되게 든든한 스쿼드를 갖고 있습니다. 루카쿠 하베르츠가 복귀했다라는 것도 공격적 뎁스가 되게 찼고요. 원래 공격적 뎁스도 좋지만 루카쿠 하베르츠가 복귀하면서 퀄리티도 조금 올라갔다라는 점이 있고 현재 첼시의 분위기는 글쎄요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먹히지도 않을 것 같고 질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가 있고 직전에 이 빅클럽 유벤투스를 4대0으로 이렇게 이겨버리면서 분위기는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점으로 뽑아야 되는 게 요럴 때마다 첼시가 한 번씩 발목을 잡히거든요. 이게 우승 못하는 시즌이 유독 그래요. 분위기는 분명히 좋습니다. 쭉쭉 잘 나가다가 이상한 꼭지에서 한 번씩 미끄러지거든요. 뭐 빅클럽에게 한 번 진다든가 혹은 지지 말아야 되는 뭐 하위권 팀한테 한 번 진다든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맨유는 확실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맨유가 첼시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살아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램파드가 분명히 잘 나가고 있었고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경질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 좋았는데 램파드와 아르테타가 그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램파드가 경질되고 아르테타는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해야죠. 매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7회를 부재는 역시 크겠죠. 왜냐면 공수에서 7회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7회의 부재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력도 여전히 조금 부재하고 있다. 시즌이 거의 3분의 1이 다 와가는 이 시점에도 공격력의 부재는 여전히 걸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일 것 같습니다. 맨유를 보자 그러면요. 최근에 산초가 드디어 득점을 가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린우드 없고 마샬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공격수가 퀄리티면 퀄리티, 뎁스면 뎁스 문제가 있을 때 산초가 득점한 거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첼시 상대로 물론 이건 솔샤르의 정적이긴 하지만 첼시 상대로 전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맨유가 첼시가 리그컵이었나요? FA컵이었나요? 그때 맨유를 한번 잡은 것 빼고는 지거나 비기고 있었거든요.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일단 비아레알 승리를 통해서 흐름을 한번 끊고 넘어간다라는 점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분위기가 처졌다. 마이클 캐릭 체제가 들어왔는데 경질 버프도 없이 계속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오히려 단점에 들어갔겠지만 마이클 캐릭 체제가 딱 들어서면서 좀 분위기를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마이클 캐릭이 만약에 임시감독으로 온 거고 다른 곳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보였던 지금 올 것으로 보여지는 랑릭 같은 사람이었다면 기대가 됐을 겁니다. 전술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간다든가 콘테가 오자마자 3백 쓰듯이. 그러나 마이클 캐릭이 감독으로서 족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단점이 있고요. 첼시의 현재 폼이 굉장히 좋은데 홈이라는 것도 있고 맨유의 분위기도 상당히 뭐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맨유의 흠이 되지 않을까, 단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놓고 보자면 첼시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우승을 하려면 상대가 힘들어할 때 이겨야 되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승점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이러면 우승하기가 힘들어져요. 특히 리버풀, 맨시티 같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클럽들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는 첼시가 무조건 이 경기를 잡아야 한다.
거기다 첼시는 7일이 없는 상황에서 루카쿠 하베르츠가 복귀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경기는 홈에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맨유하고 뭐 첼시 프리뷰를 키워드 형식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맨유는 분위기를 한번 반전했다는 거, 그리고 감독의 경질 버프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첼시와 맨유 이 빅클럽 간의 대결을 좀 주목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